안녕하세요. 두런두런 이걸제 민속이야기 벌써 68번째. 향토민요 중에 오늘은 안전굿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구슬 하는 소리가 민요에 향토민요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이제 전국적인 쪽에 있어서 굿문화가 향토민요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문화 속에서 그건 큰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충청도 쪽의 안전굿을 과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냐, 노래로 보냐, 그건 좀 문제일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충청도의 안전굿, 이게 좀 독특하거든요. 사실 오늘은 제가 안전굿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 말이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충청도 굿문화를 상징하는 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충청도에서는요, 글쎄요, 제가 조사한 예산, 청양, 공주, 논산 이쪽에서는 결코 안전굿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정 읽는다고 그랬어요. 정. 그러니까 굿이라는 말을 충청도가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굿하고 있네 그러면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소리예요. 그런 뜻으로 쓰지, 무당들이 하는 굿이라고 표현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 읽는다는 말은, 경문에 경 읽는다는 말이 충청도 사람들이 그 된 발음을 싫어해서 경보다는 정이 편해서 정 읽는다고 했죠. 서리설경, 이것도 안 썼습니다. 서리설경은 누가 썼냐면 법사 무속인들은 썼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만큼 쓰지 않던 말이에요. 법사들은 어떻게 썼느냐면, 서리는 구청을 꾸미다, 그런 의미고요. 설경은 그 꾸미는 데 필요한 종이를 오리다, 그런 뜻으로 썼어요. 근데 일반인들은요, 사실 종이를 오리는 것 자체를 못 보죠. 그 무속인들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지칭하는 말도 없었던 형태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민속학계에서 만들어서 많이 쓰는 말로 했고요. 안전굿이라는 말은 글쎄 외지에서는 그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충청도에서는 안 쓴 건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정 읽는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경 읽는다 그것도 그렇고 해서 안전굿으로 오늘은 사용하겠습니다. 충청도 안전굿, 이거 기가 막힙니다. 무당이요, 악사를 별도로 두는 때가 거의 없고요. 아주 큰 굿, 뭐예요? 신내림굿 같이 7일 동안 5일 동안 하는 굿에서는 악사를 쓰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법사 앞에 있는 북갱맥이 하나씩 그것만 갖고 가요. 그게 다 악기의 전부예요. 그리고요, 우리말로 알아듣는 노래가 아주 적어요. 전부 한자어입니다. 경문이에요, 그대로. 그 무당에 따라서는 그 시작할 때에 하는 말, 내가 누구라는 걸 반드시 고합니다. 그리고 이 구청의 굿이 무엇을 위한 굿인지를 먼저 꼭 이야기하고 나서 경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형태 외에는요, 사실상 알아듣는 말도 없는 굿이에요. 북갱맥이 혼자 쳐가면서. 그런데 그거들을요, 무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다 합니다. 병도 고치는 병굿 하고요, 집안의 안택을 비는 안택굿도 하고요, 신내림굿도 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큰 병일 때는 여러 날을 읽고, 작은 병일 때는 하루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중요한 것은 앉아서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실제 현황적으로 볼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 읽는다, 굿한다 하면 무조건 무당 불러도 하든가 반무당 불러도 하든가 집안에서 비는 형태의 고사로 하든가 그 종류였었지, 선거리가 없는 굿이 지배를 했어요, 여기는. 그랬는데 이것이 아주 빨리
퇴락합니다.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앉아서만 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걸로 하는데 그 재미가 없다는 것 중에 선거리가 없거든요. 신기한 행동을 안 해요. 돼지 머리로 덕에 세운다든지 뭐 떡시루를 잠지창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작두를 탄다든지 이런 게 일체 없는 거죠. 일체 없고 그냥 앉아서만 하니까 재미가 없고요. 민요자의 노래 한 소절도 안 부릅니다. 민요자의 소재로 불러지는 노래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해신곡인데 그 해신곡도요 이 일반적인 쪽의 경기민요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형태로 조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하지도 않고 이게 밋밋한 거죠. 무당들이 자기 몸에 신도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잖아요. 접신을 해갖고 작두도 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돼지도 세우고 잠지창으로.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냥 앉아서 하는데 신을 어디로 받냐면 신장대, 신장대, 그냥 대 그렇게 불리는 이게 하얀 종이로 오려서 만든 곳에 받아요. 그 신장대를 잡는 것이요 실제 큰 무당들로 제대로 된 무당들은요 자기네 무속인 집단에서 그걸 잡는 게 아니에요. 신장대는요 그 동네 가면 동네 사람이 잡아요. 그렇게 해서 무속을 끌어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서민들 중에 텔레비를 통해서 각종의 신기한 굿을 본 사람들이 공주의 무당들의 앉은 굿만을 부르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겠죠.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예민한 공주의 무당들은 이제 선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경기민요죄의 노래도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아마 대감굿 성주풀일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여기 충청도 경문에서는 그것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실제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주에서는요 무당을 천민으로 보는 기류는 그제 양반들은 그랬죠. 그 무당이야 무당 찌끄레기야 이렇게도 표현을 했지만 보통 사람들 속에서는 무당들을 결코 하시하지 않았어요. 법사 정각이라는 말에 무당을 좀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각쟁이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정각이나 법사를 제일 많이 썼고요. 무당이라는 말도 거의 안 쓰고 심지어 농촌의 어른들은요 큰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외지의 그 화려한 무속 더군다나요 신도한이 이제 계룡시로 들어가서 이제 무속인들이 쫓겨나오면서 공주 쪽에 계룡산에 의지하고 싶어서 공주 쪽에 구청이라는 거 굿당 구청을 많이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굿을 하는 사람들은 화려했거든요. 신도한은요 충청도 굿판이 아니었어요.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는데 그 무당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예우적으로 대하던 그런 쪽에 있어서의 정서가 앉은 것이 재미없고 재미있는 굿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추락합니다. 반대로. 그런데 이것을 무당들이 신기한 거리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제의 선거리, 평택의 그 안택꽃 같은 형태들이나요? 그렇죠. 황해도 쪽에서 작두거리 같은 형태들을 이제 공주의 무속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장대를 위에 의존하던 굿을 내려놓고 자기 몸으로 접신을 해서 굿을 하는 거예요. 1990년대 지나서 2000년대로 오면서 선거리 중심이 빨리 안착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중요한 곳은 그래도 앉은 곳으로 하고 선거리는 재미거리를 얻는 형태였다가 뭐 글쎄요, 오색 길을 뽑아서 대중들의 점을 봐준다든지 돈 받고 하는 형태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니 오래지 않아서 선거리가 중심이고 앉은 경이 이제 양념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변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재로 공주에서만, 제가 이제 좀 위험하니까 공주에서만 앉은 경만으로 끝까지 굿을 하는 분, 자기가 맡으면 앉은 그 외에는 안 넣으려고 노력하는 분, 그거는요 2020년도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용구 법사 한 분 정도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분하고 제가 이분을 2019년도에 그분의 경문을 실제 정을 읽는 앉은 곳을 하는 형태로 체록을 했어요. 경문 체록을 하는데요, 쉬지 않고 잠깐씩 5분씩 중간에 쉰 정도로 쉬지 않고 5시간을 논스톱을 하셨어요. 이분은 큰 정이라고 하는 쪽을 7일 정을 경문만으로 외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이세요. 그러고서니 반대로 이제 불려다녀요. 다른 무당들이 선거리로 짜놓은 데 중에서 어떠한 부정을 짓는다든지 하는 쪽에 있어서 성주라든지 가택주건 같은 것들만 이제 부분적으로 가서 해주는 쪽으로 초대조적 공연을 많이 했죠. 굿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5시간 동안에 경문을 녹음을 하는 과정을 들어보면서 감탄했던 것이 있어요. 그분은요, 장단이 신장단입니다. 신장단. 이게 뭔 소리냐면요, 내 대의 신장이 올마붙기 전에는, 신장에 신이 내리기 전에는 그래도 고정적인 음악들이 있어요. 고장이. 그런데 신이 오르고 나면 자기도 어떻게 칠지 모르는 걸 때리는 것이 맞다고요. 신이 시켜 때리는 건데, 그때는 벌써 인간적인 장단의 국거리가 어떻고 박자가 어떻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그렇게 하시던 분이에요. 그렇게 다행히 그분이 이제 무형문화재를 받아서 제자들을 기르고 있고 세상에 활동을 하셨으니까 안전굿은 잘 보존이 되겠죠. 그럼 안전굿의 경문 7일 동안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한다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거, 저도 이거 잘 몰라요. 무속을 제가 연구를 거의 안 합니다. 조사도 안 합니다. 왜 안 했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 그 무속은요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안 해도 돼. 그래서 안 해서 이것은 뭐 깊이 있게는 몰랐는데, 체록은 제가 안전구대로 경문을 외우는 분들의 체록을 한 5분 정도 했고요. 기록으로 남긴 건 2분 것을 갖고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배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경문의 종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경문의 종류, 첫 번째는요 부정경이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부청, 거기에 부정이 있다고요.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있다는 전제에서 그걸 씻는 경이에요. 부정경. 그 태을보신경, 그 부청의 잡기잡시는 땅은 부정경으로 씻어졌을지라도 굿을 여는 주인, 법사, 무속인들 전부 구경 온 사람들에게 위해를 할 수 있는 잡기잡시는 아직 있다는 전제에서 구청의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게 태을보신경입니다. 육신주. 육신주는요, 구청의 주인, 구청을 여는 사람하고 무당의 그 둘이 심신을 먼저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천지신명께 그것들을 고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주입니다. 이제 집안의 내 들어있는 신들도 이렇게 다독거려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환희 조항경입니다. 그냥 조항경이라고. 충청도 쪽에서는 그냥 환이라는 말을 거의 빼고 그냥 조항경 그러면 알아듣는데 원래 원 이름은 환희 조항경이고요. 안택굿이나 병굿을 할 때는 필주적으로 부엌신, 그게 조항신이거든요. 부엌신에게 올리는 경문이 조항경이고요. 당산경, 안택이나 병굿에서 당산에게 올리는 경문입니다. 산신경은요, 산신이죠. 이 산신경은 충청도 쪽에서는 거의 모든 굿에 빼지 않고 합니다. 빼지 않고 33만 신장, 산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조선 8도의 모든 산신들을 위한 경문, 그것이 이제 산신경이고요. 용왕경은 이제 큰 굿에서 하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동서남북 사해와 땅속에 흐르는 물까지를 포함한 수신이죠. 그 용왕에게 올리는 경문이 용왕경입니다. 칠정경. 이 칠정경은요, 그러니까 북두칠정의 칠정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칠정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그냥 북두칠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이제 많은데, 법사들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칠정은 북극성이 포함되거든요. 북두칠정에 칠정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동서남북 5성에 북극성에 삼태성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칠정경은 결국은 칠정경이 인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속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요. 민속, 그러니까 장독의 칠정을 섬기는 분들은 후손들까지 수명을 관장하셔요. 그래서 그 칠정에게 올리는 경문이 칠정경이고요. 성주경은요, 집안주인이죠. 집안에 이제 일반 민속에서는 안방, 이제 운목에 이렇게 종이꽃으로 오려서 붙여놓고 위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무속에서는요, 집안의 안택이나 모든 굿에서 그 집안을 관장하는 성주신에게 올리는 경문입니다. 가택축원.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직 접신이 안 된 겁니다. 접신이 안 돼서 가택축원은 뭐냐면, 가택축원은 집안에 안택굿이나 병굿을 할 때 특히 많이 하는데, 많은 굿에서 무사, 안녕, 소원, 성취를 비는 경입니다. 여기는 신을 불러서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아직은 고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택축원이고, 명당경이 이게 좀 특이합니다. 안택굴에서는 분명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명당경은 개념상으로 볼 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당을 직관들 찾아서 찾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터, 그 터에 천지간에 명당의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서 명당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비는 게 아닌 거죠.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명당경은요, 사실 민속에서 사실 이 경문에 대한 정신이 여러 가지로 그대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명당경도 전체로 이게 한자어로 돼 있어서 이거 재미가 없는데, 집터 다질 때에 명기 부르는 소리나 산소에서 명기 부르는 소리나 그런 것들이 다 이 개념이에요.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명당 경문하고
그 집터다지기나 이런 데서 명기를 부르는 거하고 노랫말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기호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상경. 조상경은 집안에서 우리 조상, 그 돌아가신 분들에게 올리는 경문이고요. 조상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안진구대에서 우리말을 들어서 알 수 있는 말, 그게 들어가는 회신곡이 들어갑니다. 회신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경기민요제 회신곡하고는 좀 다르죠. 길어요. 세분적이고 한자성어가 좀 더 많이 들어있고 그런 것을 하고요. 이제 그것이 끝난 뒤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접신으로부터 신과의 무당이 일을 시작하는 의미의 첫 번째 소리가 옥갑경이죠. 본격적인 경문입니다. 이제 신을 불러서 신장에 앉히기 위한. 그 다음에 동토경이죠. 집안에 들어있는 동토, 부정동토를 잡는 경문이고요. 그 다음에가 신장경이에요. 이제 신장 올리는 거죠. 신장에 신을 올려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신장대와 접신의 가장 핵심적인 경문입니다. 그 경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삼장대축이고요.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뭐 병을 고친다든지 안택을 해서 좋은 기운을 부른다든지 전체가 이 부분에서 되는데, 이거는요 부대에 따라서 길이도 달라지고 경문도 바뀌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라요. 삼단제축으로 끝났을 때에 전체적인 일반 구수로서의 기능이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송경, 이거는요 구슬 끝내면서 잡신을 달래고 또 뭐예요? 모셨던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을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항마진원, 그 태송경의 마지막은 항마진원으로 맺는데 이건 뭐냐면 그래도 구슬하고 안 좋은 일이 끼를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경문이죠. 이게 충청도 안진구대에서 사용되는 경문에 그냥 간략하게 살펴본 경들이에요. 18가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에 신을 실어놓고 하는 쪽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못한 상태가 18가지인 거죠. 항마진원하고요. 회신곡을 나눠서 보면 20가지가 넘는 겁니다. 요것을 하는데 5시간 걸렸어요. 기본만 하는데. 제가 체록할 때. 글쎄요. 이는요, 유튜브에 이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지금은 좀 많죠. 근데 충청도 공주 쪽에 이용구 법사의 소리는 다행히 제가 녹음을 떠서 유튜브 이걸제 민속TV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가면은 이용구 법사의 중요한 경문 6가지는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펴낸 이 공주의 소리에는 이 20가지의 모든 경문이 실제 굿을 하는 소리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인 뿌리, 중고제 판소리가 진짜 충청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많이 열받아 떠들 것 같은데, 중고제 판소리하고 안진국 같은 형태는 글쎄요, 충청도의 고유 민속문화의 소리문화로 볼 때나 구슬문화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뿌리로 존재한다고 저는 봐요. 다행히 안진굿에 대한 예능 보유자를 한 사람 주의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쪽에 있어서 지금 다수가 지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 쪽, 또 뭐 서산 쪽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전승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켜져야죠. 앞으로. 그것이 어떤 변화의 과정에서 또한 어떻게 사용된다고 하는 것들이야 지금 걱정할 거 아니고요. 한 가지 그냥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어떤 학자분의 주장에 의하면
왕실이 조선 왕조에서 정신병 쪽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굿은 거의 전부가 충청도 안전구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기한 모습으로 종이를 우리는 서리설경 포함해서 안전굿은 꼭 지켜줘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코로나19의 예방주사 백신을 맞았는데요. 주사를 맞는데 그 부작용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체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하필 그게 생겨가지고 어제 맞고 하루는 거의 누워 있었는데 오늘은 움직일만 하네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작용으로 목숨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저 심하게 앓는 수준이라면 우리가 모두 빨리 맞아서 이제는 생활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제 민속 이야기, 오늘은 안전굿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